민세리가 루시아 당신, 즉 백설이의 친딸이라고. 차가운 레스토랑의 공기를 가르며 김선재의 목소리가 백설이의 고막을 찢었습니다. 잠시 민세리가 화장실을 간 사이 맞은편에 앉은 김선재는 방금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농담이라도 한 사람처럼 즐겁고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백설이는 테이블 아래로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날카로운 손톱이 여린 손바닥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지금 김선재의 말이 불러일으킨 심장의 격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미쳤어, 김선재. 이게 지금 무슨 저급한 장난이야. 당장 그 입 닥치지 못해. 백설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끝은 지진이라도 만난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동공이 맹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장난? 백설애 씨, 이게 장난이었으면 좋겠어? 왜? 믿기지 않아? 당신이 4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며 이용하려 했던 그 민세리가 당신 딸 백미소를 죽음으로 몬 그 가해자가 바로 당신이 낳은 친딸이라니까. 김선재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습니다. 백설이의 시선이 그 베이지색 봉투로 향했지만 도저히 그것을 집어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것을 여는 순간 자신의 세상이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신력 있다는 곳에서 나온 결과야. 정루시아와 민세리, 친자관계 일치. 김선재가 승리자처럼 나직하게 읊조리는 단어들이 백설이의 뇌리에 망치처럼 박혔습니다. 백설의 민세리. 친자관계 일치. 거짓말이야, 이건 조작됐어. 너가 민강 유통을 삼키려고 무슨 짓을. 거짓말. 내가 왜. 못 믿겠으면 지금 당장 당신 머리카락이랑 거기 오는 민세리 머리카락 뽑아서 다시 해봐. 결과는 절대 안 변해. 20년 전 기억나? 당신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리고 민경채가 아이를 낳았을 때. 민경채가 낳은 아기는 위태로웠지. 죽을 뻔했어. 그래서 공 실장이 병원 구급차 안에서 당신 아기랑 바꿔치기 한 거야. 민경채에게 건강한 아기를 바치기 위해서. 정말이지 나도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 김선재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4년간 이를 갈며 증오하는 민경채가 낳은 아기가 당신이 20년간 키운 백미소였고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바로 민경채의 딸 민세리가 된 거지.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운명이야. 당신이 복수를 위해 이용하려 했던 그 민세리가 바로 당신 딸이라고. 백설이. 백설이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의 우아한 클래식 음악도 사람들의 나직한 대화 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김선재의 입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지만 멍한 이명만이 그녀의 귀를 가득 채웠습니다.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기억의 파편들이 그녀를 핥히었습니다. 민세리와 자신이 똑같이 가졌던 그 지독한 갑각류 해물 알레르기. 복수를 위해 일부러 접근했지만 민세리를 안을 때마다 그 아이의 반항적인 눈빛 뒤에 숨은 외로움을 볼 때마다 느꼈던 그 설명할 수 없는 애틋함과 말로 표현 못할 연결감. 그것이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모성이었습니다. 백설이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표정 보니까 이제야 좀 실감이 나나 보네. 정루시아. 아니, 백설이. 김선재는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테이블 너머로 몸을 앞으로 깊숙이 숙였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백설이는 조각난 목소리를 간신히 쥐어짰습니다.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현명하네, 백설이. 역시 내 파트너답군. 내가 원하는 건 간단해. 민강 유통. 당신은 어차피 민경채한테 복수할 거잖아. 그 복수 멈출 수 없지. 안 그래?
난 당신을 도울게. 당신이 민경채와 스텔라 장을 칠 때 난 뒤에서 그들을 영원히 제기불능으로 만들 자료를 넘길 거야. 그리고 당신이 그들을 모두 꺾었을 때 민강 유통은 내가 가질 거야. 내 딸 세리에게 물려줘야지. 아, 정정하지. 우리 딸인가? 김선재의 비웃음이 백설이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바로 그때 화장실에 갔던 민세리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해맑은 얼굴이었습니다. 아, 진짜. 분위기 왜 이래? 저 아저씨랑 할 말 끝났어, 엄마. 나 배고픈데. 민세리가 툴툴거리며 자연스럽게 백설이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백설이는 딸의 얼굴을, 아니, 자신의 딸이 되어버린 그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그 얼굴. 자신의 핏줄. 백설이는 부서지는 가슴을 억누르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바닥에서는 피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냥 옛날 이야기 좀 했어. 세리야, 우리 스테이크 시킬까? 백설이는 김선재의 저 비열한 얼굴에 뜨거운 스테이크 접시를 그대로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이 아이를, 민세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김선재는 그런 백설이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전부 읽었다는 듯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와인 잔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백설이는 한강변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11월의 강바람이 그녀의 뺨을 면도날처럼 핥히었지만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지옥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몇 시간 동안 죽은 미소의 사진만 바라보며 운전대를 잡고 도시를 떠돌았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태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경 씨, 나 좀 살려줘요, 제발. 백설이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당당하고 강인하던 정루시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문태경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다리 밑 벤치에 주저앉아 얼굴을 파묻고 있는 백설이의 모습은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루시아 씨, 괜찮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김선재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문태경이 백설이의 어깨를 붙잡고 외쳤습니다. 백설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절망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은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경 씨, 내 딸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루시아 씨 딸은 백미소잖아요. 4년 전에. 민세리. 민경채 딸 민세리가 내 딸이래요. 김선재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가져왔어요. 20년 전에 아이가 바뀌었대요. 공 실장이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거죠. 문태경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잔인한 운명의 장난이었습니다. 신이 있다면 이보다 더 악독한 시나리오를 쓸 수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하. 백설이가 갑자기 마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처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웃기지 않아요, 태경 씨. 내 딸 백미소를 죽인 가해자, 가족들을 내 손으로 박살내려고 4년을 준비했는데 그 가해자가 내 딸이었어요. 난 내 딸을 복수의 도구로 삼으려고 했고 내 또 다른 딸을 증오했어. 내 손으로 민세리를 망가뜨리려고 했어요. 웃기죠? 백설이가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세게 내리치며 오열했습니다. 문태경은 그런 백설이를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에요, 루시아 씨. 정신 차려요. 이건 루시아 씨 잘못이 아니야. 당신은 몰랐어. 당신은 피해자야. 이 모든 건 아이를 바꿔치기 한 공 실장과 그걸 알고도 악용한 김선재의 죄예요. 루시아 씨 탓이 아니라고. 문태경의 외침에 백설이는 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한강의 검은 물결이 그녀의 울음소리를 삼켰습니다. 한참을 울던 백설이가 문태경의 품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었지만 그 붉은 눈 안에는
지옥불에서 피어난 새로운 불꽃이 일고 있었습니다. 백미소.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내 딸 미소, 그 아이는 누가 뭐래도 내가 20년간 목숨처럼 사랑하고 키운 내 딸이에요. 난 미소의 억울한 죽음을 반드시 밝힐 거예요. 민경채가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에 다 알릴 거예요. 그건 멈출 수 없어. 루시아 씨. 그리고 세리, 내 딸. 그 아이도 지킬 거예요. 민경채와 김선재, 그 악마들 손에서 내 딸이 더 망가지게 둘 수는 없어. 내 딸을 복수의 도구로 삼으려는 김선재도 용서 못해. 태경 씨, 날 좀 도와줘요. 난 이제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문태경은 결연한 백설이의 눈빛을 바라보며 자신의 손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의 복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든 저는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다음 날 김선재는 민강유통 회장실의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섰습니다. 민경채가 불쾌한 표정으로 그를 노려봤습니다. 무슨 짓이야, 김선재 씨. 여긴 회사예요. 함부로 들어올 곳이 아니라고. 사장님 자리도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서 미리 작별 인사하러 왔죠. 김선재는 어제 백설이에게 보여줬던 것과는 또 다른 서류 봉투를 민경채의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어디서 쓰레기를 던져? 민경채가 짜증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서류를 읽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핏기가 사라진 얼굴은 밀랍 인형과도 같았습니다. 민경채와 민세리. 친자관계 불일치. 이게 무슨, 이런 조작한 종이 쪼가리로 날 협박해? 너가 루시아랑 붙어먹은 거 다 알아. 당장 내 방에서 꺼져. 민경채가 서류를 구겨 김선재의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럴 줄 알았지. 스피커폰 켜고 지금 당장 국과수에 전화해봐. 변하는 것은 없을 테니까. 민경채는 떨리는 손으로 비서에게 인터폰을 걸어 국과수 번호를 연결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냉정한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입니다. 김선재가 불러주는 일련 번호를 민경채가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네, 확인되었습니다. 보내드린 서류와 동일하게 민경채님과 민세리님의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관계 불일치로 확인되었습니다. 딸깍. 전화기가 민경채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경채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내 딸이 아니라고. 세리가 내 딸이 아니라고. 그럼 누구 딸인데? 그럼 내 진짜 딸은 어디 있어? 김선재는 민경채에게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습니다. 그래. 20년간 남의 딸, 그것도 당신이 그토록 증오하고 짓밟았던 정루시아의 딸을 당신 딸인 줄 알고 키운 거야. 김선재는 민경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가장 잔인한 진실을 내뱉었습니다. 당신의 진짜 딸은 4년 전에 죽었어. 뭐? 알아듣게 얘기해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딸 민세리의 학교 폭력 때문에 민강유통 옥상에서 뛰어내렸지. 당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벌레 보듯 했던 백미소. 그 아이가 당신이 낳은 진짜 딸이야, 민경채. 그 순간 민경채의 머릿속에 4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옥상 난간에 위태롭게 서 있던 백미소. 살려달라고 아줌마 딸 민세리가 날 괴롭힌다고 울며 애원하던 그 아이. 그리고 자신이 내뱉었던 얼음장 같은 말. 민경채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내 딸을 내 입으로 죽으라고 했어. 미소야, 그게 너였어? 엄마가 미안해. 민경채는 이성을 잃고 책상 위의 모든 것을 쓸어버렸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와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나고 서류가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벽에 걸린 그림 액자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유리가 깨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괴물. 난 괴물이야. 내가 내 딸을 죽였어. 민경채는 바닥에 쓰러져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김선재는 그 광경을 지독하게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며 웃었습니다. 이제야 좀 대화가 통하겠네, 민경채 사장. 아니, 이제 사장도 아니지. 가진 걸 모두 내놔. 민강유통 지분 전부. 안 그러면 이 모든 사실을 민세리한테 직접 말할 거니까. 민경채는 눈물과 콧물, 피로 범벅이 된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김선재를 올려다봤습니다. 김선재는 민경채를 무너뜨리고 곧장 스텔라 장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스텔라 장은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김 실장. 자네가 이렇게 격식도 없이 나를 찾아올 정도면 보통 일은 아닐 텐데. 여사님께도 진실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핏줄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니까요. 김선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스텔라 장 민세리. 조손관계 불일치. 스텔라 장의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조작이지? 왜 저번에 가져왔던 서류랑 결과가 다른 거야? 자네가 분명 세리는 내 핏줄이 맞다고. 조작이라니요, 여사님. 저번 서류가 조작이었죠. 핏줄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가짜 손녀를 끼고 도셨다니. 안타까워서 어떡합니까? 스텔라 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핏줄을 이어받을 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민세리의 모든 악행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세리가 내 핏줄이 아니라고.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김선재는 스텔라 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사님의 진짜 손녀. 민경채가 낳았던 그 귀한 핏줄은 4년 전 학교 폭력으로 죽은 백미소입니다. 쨍그랑. 스텔라 장이 들고 있던 최고급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말도 안 돼. 스텔라 장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핏줄에 집착해 진짜 딸 같았던 백설이를 버리고 민경채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진짜 손녀의 죽음을 외면하고 그 어미인 백설이를 2번 죽였습니다. 하하. 꼴 좋다, 스텔라 장. 그놈의 핏줄 타령하더니 결국 제 손으로 제 핏줄을 죽인 기분이 어때? 당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백설이의 딸이 사실은 당신의 진짜 손녀였다고. 김선재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응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스텔라 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망연자실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김선재는 민경채와 스텔라 장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민강유통은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한편 문태경은 모태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모태주는 김선재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민두식 회장이 감금되어 있는 병원의 주소를 문태경에게 넘겼습니다. 문태경은 삼엄한 경비를 뚫고 민두식 회장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민두식은 침대에 마비된 채 누워 공포에 질린 눈으로 문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민두식 회장님. 도원실업 한경수 사장 기억하십니까? 문태경의 목소리를 들은 민두식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가 바로 자신이 죽인 한경수의 아들임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드디어 날 죽이러 왔나. 민두식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민두식 회장님, 당신을 여기서 죽이는 건 너무 쉬운 복수예요. 난 그런 시시한 복수 따위 안 합니다. 문태경은 민두식의 침대 곁으로 다가와 그의 눈을 똑바로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이 평생 일군 민강유통, 지금 민경채와 김선재 손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민강유통과 정루시아는 이대로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민두식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당신의 악행이 업보가 되어 돌아온 거예요. 이제 선택해주세요, 회장님. 이대로 민경채와 김선재 손에 놀아나다 이런 더러운 곳에서 비참하게 죽든가, 아니면
정말 온 힘을 다해 일어나서 모든 걸 바로잡고 정루시아와 저에게 속죄하고 죗값을 치르시던가.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민두식은 마비된 손을 필사적으로 움직이려 애썼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 대신 분노와 삶에 대한 의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강유통 임시 주주총회 당일, 김선재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민경채와 스텔라 장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지분은 모두 백설이에게 넘어갈 것이고 백설이는 민세리 때문에 자신을 배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백설이가 최대 주주가 되고 자신은 그 뒤에서 민강유통의 진짜 주인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민강유통 임시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당 뒷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민두식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휠체어를 미는 사람은 문태경이었습니다. 김선재의 자신만만하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민두식? 당신이 왜 거기에 있어? 당신 움직일 수 있었어? 민두식이 문태경의 부축을 받아 비틀거리며 단상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힘을 쥐어짜듯 쉰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주주 여러분, 민두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모든 죄를 고백하고 민강유통을 정루시아에게 물려주고 떠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선재는 순간 안도했습니다. 어차피 백설이에게 간다면 내 계획대로야. 늙은이가 판단력이 흐려졌군. 하지만 민두식의 다음 말이 김선재의 숨통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가 끝나는 대로 경찰에 자수할 것입니다. 주주들이 거세게 술렁였습니다. 과거 도원실업 한경수 사장을 죽음으로 몰살인 교사 혐의와 민강유통의 모든 비자금 횡령 혐의를 자수할 것입니다. 민두식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김선재를 가리켰습니다. 물론 그 모든 비자금 조성과 살인 교사 계획은 바로 저기 앉아있는 김선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김선재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김선재는 나를 납치하고 정신병원에 감금했으며 의사를 매수해 나를 마비시켰습니다. 또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해 스텔라 장 여사와 민경채 사장을 협박하고 지분을 갈취하려 했습니다. 민두식의 피를 토하는 듯한 폭로가 끝나자마자 강당 문이 열리고 형사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김선재 씨, 횡령, 납치 감금, 살인 교사,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럴 수가. 안 돼. 민두식 회장, 이 늙은이가 감히 나를. 루시아, 이게 다 니년 짓이지. 김선재는 발악했지만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민두식 역시 순순히 형사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허무한 표정이었습니다. 백설이는 단상 아래서 이 모든 것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며칠 후 백설이는 백미소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미소야, 엄마야. 다 끝났어. 이제 아무도 널 모욕하지 못할 거야. 민두식 회장도 김선재도 민경채도 모두 죗값을 치렀어. 이제 편히 쉬어, 내 딸. 백설이가 미소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울먹일 때 스텔라 장이 다가왔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루시아, 나도 미소를 좀, 내 손녀. 백설이가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돌아섰습니다. 가세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스텔라 장. 당신이 날 버렸을 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당신은 우리 미소를 볼 자격이 없어요. 스텔라 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미안하다, 루시아. 그리고 미소야, 이 할미가 미안하다. 백설이가 차갑게 돌아섰을 때 납골당 문 앞에 민세리가 떨며 서 있었습니다. 엄마.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민세리는 천천히 걸어와
백미소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백미소.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민세리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백설이는 그런 민세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 아이 역시 괴물 같은 어른들 사이에서 피해자였습니다. 세리야, 너도 그 집안의 피해자였어.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엄마랑 다시 시작하자.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핏줄로 얽힌 이 잔인한 운명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납골당 밖에서는 문태경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설이와 민세리가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문태경은 백설이를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갈까요? 백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햇빛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기나긴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